안녕하세요. EY 컨설팅 AI 리더 김수연 파트너입니다. 이전 세션에서는 The Great Divide 2 시대의 3대 비즈니스 임팩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비즈니스 임팩트 하에서 기업들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Y 한영은 기업 대응 전략을 3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사업 재편입니다. 글로벌 경제 블록화로 인해 해외 사업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업 환경을 점검하고 리스크 회피와 기회 활용 관점에서 사업 전략을 조정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비용 재무구조 최적화입니다. 삼고 리스크 하에서 어떻게 수익성을 지켜낼 것인가, 저비용 고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엔드투엔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친환경의 추세가 RE100을 넘어 스콥 3와 맞물리면서 기업은 자사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고객까지를 포괄하는 친환경 혁신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3대 대응 전략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응 전략, 글로벌 사업 재편입니다. 재편의 방향은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비효율 해외 사업 매각 및 철수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숙박업이 어려워지자 중국 사업을 철수한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그 예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별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링크드인은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환경에서 기존 방식의 서비스 지속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SNS 기능을 제거한 서비스를 인커리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수혜 지역에 대한 사업 강화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IRA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유럽 배터리 공장 대신 북미의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및 생산기지의 재편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비용이 최우선이었다면 현재는 안정성과 회복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 공장을 폐쇄하고 일본으로 리쇼어링하고 있는 캐논이 그 사례입니다. 패션 업체 갭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갭은 2010년 중국 진출 후에 점포 수를 무려 200여 개까지 늘리며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섰습니다만 2018년부터 판매 및 공급망에 대해서 모두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먼저 소비자 불매 운동이 발생합니다. 대만이 빠진 중국 지도가 그려진 티셔츠를 판매했기 때문인데요. 또 2020년 이후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 영향으로 매장 매출이 급감합니다. 공급망 관점에서는 미중 분쟁 여파로 중국산 면화를 사용한 제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되고 전체 물량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었던 중국 베트남 공장이 락다운으로 멈추는 심각한 차질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갭은 중국 비즈니스 모델을 기존의 직영 모델에서 프랜차이즈 모델로 변경했습니다. 중국 업체 바오준의 영업권을 매각하고 연 매출에 따라 라이센스 피를 수취하는 모델로 전환했습니다. 또 중국과 베트남 공장의 대안으로서 중남미 생산을 2025년 25%까지 확대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부품사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IRA 수혜를 염두에 두고 미국 내에 최적의 생산 입지를 선정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EY 한영이 지원드린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IRA의 인센티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인센티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주별 정책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주정부 정책에 대해 세부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물류비, 노동시장 여건 등을 추가 분석해서 공장 후보지 쇼트리스트를 도출했습니다. 최종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전관 출신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주요했는데요. 주 정부 간 유치 경쟁을 통해서 최대 인센티브 지역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더 그레이트 디바이드 2 시대의 두 번째 대응 전략은 비용 및 재무 구조 최적화입니다. 크게 4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 먼저 비효율 자산 축소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공유 업체 리프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자 자율주행 사업 부문을 매각해 연구개발비를 감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 효율화입니다. 2020년 순손실을 기록한 석유화학 업체 엑슨모빌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 통폐합을 통해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은 고효율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 등 사업 영역 변경입니다. 광학기기 제조업체인 올림푸스가 핸드폰 보급 여파로 카메라 부문의 영업 적자가 지속되자 주력 사업 영역을 고수익성 의료기기 사업으로 변경한 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상증자, 리파이낸싱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렌트카 업체 헐츠의 경우 2020년 실적이 악화되자 유상증자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비용과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한 사례로 코카콜라를 들 수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 코카콜라는 탄산음료와 같은 주력 사업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익성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국, 캐나다, 인도 등에서 직접 운영하던 보틀링 공장을 매각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보틀링보다 고수익인 원액 공급과 마케팅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변경한 것입니다. 2020년 팬데믹 영향으로 수익성 도전을 다시 맞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슈가 있는 200여 개의 브랜드를 정리하고 인력 감원, 사업부 통폐합을 통해 다시금 전환 국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EY가 수행했던 화학업체 다우 듀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와 듀퐁은 2015년 실적 부진이 지속되자 서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규모를 키우고 중복 리소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2017년 다우 듀퐁으로의 합병, 그리고 2019년에는 부문별 3개 기업으로 분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우는 소재과학, 듀퐁은 특수제품, 코르테바는 농업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3사는 비핵심 사업 자산을 매각하고 또 사업 병합 과정에서 생기게 된 중복 자산의 구조 조정과 비용 효율화를 통해 팬데믹 영향 하에서도 이전 대비 3사 모두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EY 한영은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의 전사적인 원가 경쟁력 제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변동성 확대, 글로벌 수요 둔화, 경쟁사 생산 증가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선도 기업이고 업계 최고의 인재들에 의해 다듬어져 온 프로세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일한 가능성은 실 데이터를 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정별 데이터를 3년에서 5년치 분석을 해서 원가 절감의 요소를 찾아냈고요. 정량적인 수치에 근거해서 원가 절감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예상되는 감산 상황에 대비해서 생산 계획을 수익성 중심으로 수시 변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250개 이상의 혁신 과제를 통해 연 1,0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더 그레이트 디바이드 2 시대의 세 번째 대응 전략은 엔드-투-엔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전 밸류 체인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은 측정, 감축, 홍보의 3단계에 있어서도 확장된 전개를 요구하게 됩니다. 먼저 측정이나 관리 체계 수립에 있어서도 자사뿐 아니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밸류 체인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감축 계획 수립과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인데요. 이 감축의 노력 또한 원료부터 리사이클링까지 밸류 체인 전 과정에 대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와 공시입니다.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친환경 노력이 규제 저촉에 대한 회피를 넘어서서 탑라인 그로스, 즉 매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월마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마트 자체에 대해서 지표를 측정하고 배송용 차량의 교체와 같은 탄소 배출량 감축 실행을 하는 한편 협력업체가 친환경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상시 운영하고 소비자 단의 친환경화를 위해 쇼핑백 재료 개발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월마트는 전 밸류 체인의 탄소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6%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46%로 확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네슬레의 사례입니다. 네슬레는 핵심 재료인 파뮤를 생산하는 협력업체들의 산림 파괴 문제, 플라스틱 패키지 배출로 인한 해양 오염 등으로 환경단체의 압박을 받아왔고 결국 엔드-투-엔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에 나서게 됩니다. 파묘 공급 업체들의 산림 파괴 문제에 관련해서는 인공위성 촬영과 AI 판독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식품업계 최초로 포장재 연구소를 설립했고요. 제품에 환경단체가 인증한 친환경 라벨을 부착하고 친환경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네슬레는 친환경 원료 비중을 97%, 친환경 패키지 비중은 40%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주가 또한 2019년 대비 37% 상승하면서 기업 가치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EY 한영 수행 사례인 이 선도 해운사의 경우 해운 산업에 대해서도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탄소 중립 전략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전후방 업체를 포함한 전체 밸류 체인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사의 탄소 배출량 측정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전후방 기업의 실제 데이터 측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측정이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는 글로벌 산정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전체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 변화와 같은 대외 환경 변화 시나리오와 함께 후보 과제들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이라든지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설비 변경과 같은 과제들로 2050 로드맵을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더 그레이트 디바이드 2 시대의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은 어떤 과제를 추진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글로벌 사업 전략을 재수립하고 비효율 사업은 분할 매각을 고려하는 한편 해외 생산 기지는 국가별 정책에 따른 재편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익성 제고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야 하고 원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금 흐름 및 캐펙스를 최적화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친환경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트렌드에 맞춰 전 밸류 체인의 탄소 배출량 진단과 넷제로 로드맵, 그리고 친환경 성과 관리 체계 수립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확대되며 신냉전이 다시 시작되는 더 그레이트 디바이드 2 시대에는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 세션이 더 그레이트 디바이드 2 시대의 경영 전략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